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2016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능력 검정고시 문제 해설을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시험을 직접 치르시고 나서 저하고 같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마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나라고 이렇게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접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요, 문제 난이도가 예전 시험과 거의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나왔던 문법 문제가 이제는 조금 줄어들면서 여러분한테는 체감 난이도는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를 한번 우선 넓게 보면요. 우선 1번부터 한 4번까지는 이제 원론적인 내용을 묻는 문법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부터 이제 7번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풀어보는 내용인데요. 이제 전체적인 논리적인 내용을 묻는 거라던가 혹은 이제 발음법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을 묻는 문법에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 원론적인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벗어난 그런 문법적인 문제들 나와 있고요. 이제 8번부터는 시나 그 다음에 소설 그리고 이제 흥부가 이런 내용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접하지 않았던 글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푸시기에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희 이제 문제 1번부터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정리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은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래어 표기법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간판이라던가 혹은 표지판에서 많은 내용들이 아래 적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실생활에서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외래어 표기법 따르지 않은 걸 찾아라 라는 문제, 이런 문제가 오히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개 중에서 맞는 걸 골라라 라는 걸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문제 중에서 맞지 않는 걸 골라라 라는 문제가 오히려 조금 더 쉬운 유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제3항에 대한 받침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 받침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만 쓴다 라고 했는데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너무 쉽죠? 그렇습니다. 리을, 캐, 익이 아니라 정답은 4번. 우선 표기법에는 지금 표지판에 나와 있는 글자를 그대로 써보면 캐, 익,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썼거든요. 이제는 받침이 어떻게 되나요? 기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캐, 이크 라고 써주셔야 표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되짚어보자면 이제 저는 이전에 기본서와 자습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하고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짝 되새겨보자면 이 부분은 약간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항상 언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 다시 상기시켜 보시고 문제 한번 보시면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니은에 대한 내용인데요. 니은의 부분은 첫 단락에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상형자이다 라는 내용이죠. 상형자이다, 획을 더한 글자이다 라는 설명, 가획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획에 대한 설명은 니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우선 1번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귿은요, 획을 더한 글자이고요. 미음은요, 미음할 때 이 입모양을 더 본뜬 글자 맞고요. 시옷은요,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혀와 그 다음에 이와 여기 잇몸, 윗잇몸의 사이 시옷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라는 거 그림으로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만 상형자에 대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가획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초성으로 적절한 것, 가 내용
봤더니요, 그 뒷문장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가는요, 기억에 비해 소리가 3개 나는 까닭으로 획을 더했다. 아하, 가획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니은에서 디귿으로, 디귿에서 티읕으로, 미음에서 비읍에서 비읍으로, 비읍에서 피읍으로 이렇게 가획이 되는 내용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가획은 맞습니다. 1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규정에 따른 발음으로 옳은 걸 찾아보아라 라고 했는데요. 표준 발음법 제4장입니다. 4장의 14망을 잠깐 읽어보면요. 호받침이나 쌍받침의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요. 제 음가대로 뒤음절 첫소리를 옮겨서 발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잘 있어에서 있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1번 한번 우리 제대로 고쳐볼까요? 1번은 있어 라고 발음하고 표기해 주어야 되겠고요. 2번은요. 꽃을이 아니라 그대로 옮겨간다 라고 했기 때문에 꽃을 이고 발음법이고 표기법이기 때문에 꺽쇠 넣어줘야 됩니다. 자, 4번은요. 꼬다가 아니라 꼬자죠. 그대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꼬자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옳은 내용은 3번 밭에 그대로 옮겨가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5번 문제로 가죠. 자, 5번은요. 다음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는 내용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맞습니다. 흐름에 따라가야 되겠는데요. 한번 그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제로 한 토론의 일부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학생 1이 말합니다. 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요. 인터넷에서는요. 글쓴이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때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학생 2가 무엇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나 저는 인신공격 등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학생 2에서요. 가장 처음에 접속어가 그러나가 나왔죠. 자, 그러나는요. 맞습니다. 앞의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 줄 때 역적 관계일 때 씁니다. 뒤에 내용을 봤더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자신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요. 맞습니다. 앞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인정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넣어줘야 가장 흐름이 맞겠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정답은 2번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점만 생각하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신공격 등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6번 문제로 가죠. 자, 6번에서 7번은요. 위에 글을 보고 문맥으로 고쳐 쓴 내용 골라라. 그 다음에 마지막 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라 라는 내용 2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6번부터 보면 하나하나 한번 고쳐볼게요. 자, 안녕. 나는 연극 동아리에게 무대 장치를 담당하고가 있어가 아니라 기억. 동아리에서 무대 장치를 담당하고 있어. 맞네요. 내 꿈은 배우로서 성공하는 것이지만 무대 공포증 때문에 배우가 되기를 포기했지. 그래도 연극에 동참할 방법을 찾다가 무대 장치를 맡게 되었어. 내 손으로 만든 무대 위에서 부원들이 공연을 연기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 공연을 한다와 연기한다라는 거 어때요? 같은 내용이 2번 반복이 됐기 때문에 한 번만 써줘야 되겠죠? 공연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 3번 맞고요. 친구들아, 저번에 우리 동아리에 정기 공연이 있을 거야.
저번에는 과거를 뜻하고요. 있을 거야는 미래를 뜻하기 때문에 시제가 불일치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동아리에 정기 공연이 있을 거야 라고 바꿔주는 내용 4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맞지 않는 내용은 2번인데요. 배우로서가 아니라 배우로서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로서와 로서의 차이 이번에 한번 정리하고 가려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로서는요. 앞절에 대해서 앞절 앞에 어떤 내용으로 대한 뒤에가 수단이라던가 도구라던가 원료나 계획이나 재료 등이 해당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철저히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을 했다. 여러분 이야기죠. 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앞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합격을 했다라는 거. 자, 앞절이요. 뒷절에 대한 수단이나 도구나 원료나 재료가 됐을 때는 로서를 써주셔야 됩니다. 합격이 어때요? 합격을 했어요.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자, 수단이나 도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로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와서 로서가 들어갈 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선생님, 으로 삐리리 학생들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선생님, 으로 서입니다. 여기는 서인데요. 이렇게 서가 들어갈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자격이라던가 앞절이 뒷절에 대해선 어떤 자격이라던가 혹은 신분이나 지위에 해당하면 그 앞에는 서로 써주셔야 됩니다. 로서와 로서 이 부분들 저희가 항상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배우로서가 돼야 되겠죠. 자격이나 신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7번 문제로 가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를 한번 볼까? 친구들아, 저번에 우리 동아리 정기 공연이 있을 거야. 저번에가 아니라 이번에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이번에 우리 공연이 있을 거야. 삐리리 이 부분에 뭐 들어가야 되는데 관객을 초대하는 의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와요, 오세요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요. 의문형 어미라고 했습니다. 어미는 바로 말 가장 끝을 말하는 거죠. 의문형이라고 하는 건 우선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관객을 초대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너희들은 많은 관람 기대할게. 꼭 와줄 거지? 라는 4번이 가장 적절하네요. 저희는 7번까지 정리하고요. 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8번, 9번, 10번은요. 월명사의 제망매가 죽은 누이를 위한 노래에 대한 문제인데요. 8번부터 보면요.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내용은요. 향가, 향찰에 대한 내용의 지식이 없다면, 공부한 내용이 없다면 아마 문제 풀기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에 반대로 향가나 향찰에 대해서 신라시대 문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셨더라면 이 부분 너무 쉬웠을 것 같은데 18번부터 보면 사구체 향가가 아니죠. 보면 442조로 된 19체 향가입니다. 조금 더 완성된 그런 향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번은 19체 향가이고요. 영탄초 표현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19체 향가의 가장 큰 특징이죠. 19체 향가는 442 형태이고요. 마지막 두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이 부분이 어떤 표현인가요? 바로 감탄으로 시작이 됩니다. 감탄사로 시작이 되는 게 특징이죠.
제막매가 역시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낙구이고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감탄사로 시작이 되고 모든 시상이 집약이 됐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 큰 특징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공간감적 이미지는 안타깝게 드러나 있지 않네요. 자, 신라시대 향가이고요. 향찰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 당시 귀족이라던가 승려분들이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 지으셨다. 그래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저희는 이렇게 정리하고 9번 넘어가 볼게요. 기역에 쓰인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은 거 기역부터 보면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떨어진 잎 누구를 비유하고 있나요? 그렇죠. 누나를 어때요? 죽은 누이가 떨어진 잎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죠. 뭐뭐처럼 이란 표현을 썼으니까 직유법이라는 거 우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보면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양 1번, 3번, 4번은 다 직유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2번은 직유법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A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 A는 바로 낙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낙구는요. 시상이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면 좀 읽어볼까요? 미타찰에서 만날라 돛닦아 기다리겠노라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미타찰이라는 건 불교적으로 극락을 말합니다. 극락. 그러니까 극락에서 다시 만날 테니까 나는 어때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돛 닦고 열심히 수련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염원을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이가 죽긴 했지만 극락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더라도 그거 이겨내고 돛 닦고 있을게요 라는 내용이 바로 낙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가장 적절한 건 누이와 이별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불교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극복하고자 한다라는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1번으로 갑니다. 만약에 8번에서 10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요. 꼭 향가와 향찰에 대한 다시 개념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입니다. 11번부터 갈 건데요. 11번부터 13번은요. 윤동주의 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동주 선생님은 너무나 우리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시는 시인이시죠. 한번 볼까요?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말을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혼자 얘기하는 독백의 형식 취하고 있고요. 명사로 끝맺으며 여운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의지를 표현하는 어미 어디 사용됐나요? 그렇죠. 걸어가야겠다라는 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사용되어 있네요. 의지가 담겨있는 어미가 사용되고 있네요. 그래서 우선 3번 정답 찾고요. 후렴구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12번까지 풀고 옆으로 넘어가죠. 자,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시구 중 밤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 자, 밤을 봤더니요. 보기도 한번 볼까요? 서시는요. 광복 후 간영된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작품으로 일제강점기 억압적 상황 속에서 겪어했던 지식인의 고뇌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시에 나와 있는 오늘 밤은요.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조금은 암울한 시대,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일제강점기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혹은 암울한 시대.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맥락을 취하고 있는, 의미를 취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번부터 보면 산에는 꽃이 피네 김소월의 산유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그냥 존재의 의미입니다. 어떤 존재가 있냐면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는 꽃이 피고 지는 그러한 그냥 존재에 의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공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산은 그러한 내용이고요. 3번 보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정종샘이 향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넓은 벌은요. 고향을
의미한다 혹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4번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같이 괭이로 파고 호물온 김을 매지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의 남은요 남쪽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상향을 뜻하고요. 자연과 함께 안분지족의 인생관이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제가 2번만 빼놓고 풀었죠. 2번은요.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매운 계절 그리고 이육사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시인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에서의 매운 계절은 부정적이고 조금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라는 맥락 의미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12번에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3번으로 가죠. 자, 기억의 화자에 대한 보기의 화자가 갖는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자, 화자는요, 시 안에서 직접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의 참외록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참외록,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외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윤동주 선생님은 모든 시가 뭐 그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참외록만 보더라도 조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지식인의 고뇌에 대한 내용, 그때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지식인들의 안타깝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잘 담겨있는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윤동주 선생님의 시를 부끄러움의 미학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서시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고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고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앞으로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시 화자 모두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정답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4번부터 볼 건데요. 14번은 눈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라 라고 했네요. 구체적인 지명 제시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지명은 제시되고 있지 않고 그냥 눈길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죠. 그래서 우선 1번 찾고요. 자, 비유적인 표현, 밤을 나타내고 눈이 깔려있는 이러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고요. 감각적 이미지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5번입니다. A의 상황을 노인이 일기로 썼다라고 했을 때 기억에서 리을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오늘 아들을 보내고 돌아왔다. 산부들기를 보아도 아들 생각, 눈 쌓인 나무를 보아도 아들이 생각이 났다. 돌아오는 산길에 눈은 녹아 아들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고 굽이굽이 외진 산길을 혼자서 되돌아왔다라고 했는데 앞의 내용, 즉 A 내용을 보면요. 되돌아오는 길에 무엇을 봤다라고 했나요? 아들의 발자국과 나의 발자국이 쭉 어때요? 같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디귿의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디귿이 틀렸으니까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16번 갈게요. 윗길에서 눈길이 갖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길인가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 부모에게 의존하라는 자식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사라져가는 전통 예술에 대한 내용 아닙니다.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가 증가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나의 눈물은 자신의 감정을 동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뒤돌아서 눈물 흘리는 걸 보여주기 힘들어서 눈을 감고 있었다라는 거, 자신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건 뭔가 감정의 동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17번에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8번부터 갈 건데요. 18번은요. 흥부가입니다. A에 나타난 특징, A 부분 보셨죠? 어떤 내용인가요? 자식들과
어때요? 흥부 와이프하고 흥부 어머니하고 흥부의 아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내가 어때요? 서로 배고파요, 밥 주세요. 없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어구의 반복을 통해서 조금 가난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개장국, 아이고 입맛도 고급이다. 그 다음에 보리밥도 없는데 용미봉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가난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9번입니다. 19번 보면요. 가와 나를 판소리로 공연하려고 합니다. 고려할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된 장단에 맞게 창을 해야 되겠죠. 중몰이로요. 자, 그 다음에 지역방언으로 향토색을 드러내고요. 인물의 성격 잘 드러내도록 연기해야 합니다. 계절감을 살려 매미 소리는 적절하지 않죠. 가를 보면 이 엄동설하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미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20번으로 가죠. 자, 아우가 형님에게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아라 라고 했어요. 보기의 아우입니다. 보기를 봤더니 형제가 금덩이 2개를 주워 나눠 가졌는데 갑자기 아우가 금덩이를 강에 던졌습니다. 형이 왜 그랬냐라고 이유를 묻자 형의 금덩이 가족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길까봐 형님이 미워질까봐 그랬어요 라고 했다. 이에 깨달은 바가 있어 형도 금덩이를 강에 던졌다 라고 했네요. 자, 무엇인가요? 바로 흥부놀부처럼 싸우지 말고 이 형제처럼 우애가 깊어야 된다 라는 내용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21번으로 갈 건데요. 21번은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윗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 윗글은요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담긴 글입니다. 주장의 논리성 따져야 되고요. 사실과 의견 구분해야 됩니다. 언제나 가정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되겠죠.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는 어떤가요? 갈등이 중심이 되는 소설이라던가 희곡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유의할 점 아닌 것은 4번입니다. 4번은 갈등이 중심으로 된 글의 읽기에 적절한 방법이겠죠. 자, 22번입니다. 공장식 농장에 출연을 가져온 생각. 왜 공장식 농장이 출연됐을까요? 그 내용 바로 윗줄에 나와 있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 동물을 마치 기계인 양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에 출연을 가져왔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맞습니다.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 아닐까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23번입니다. 기억과 문맥적 의미가 가까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은요 의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가운데로 좀 이동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23번 보죠. 23번 보면요 의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건요 2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글은요 집단이나 혹은 개인의 감정이나 혹은 견해나 사상입니다. 어떤 생각,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2번째는요. 2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과 사물에 대해 인식하는 거.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의 의식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자, 이렇게 2가지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2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윗글에서 나와 있는 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의 의식은요, 어떤 의식인가요? 그렇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동물들을 마취나 진통제 처지도 하지 않고 생체 해부를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바로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단적이나 혹은 개인적 감정이나 사상, 견해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3번에 3번 찾고 저희는 24번으로 가죠.
24번입니다. 윗글에 사용한 글쓰기 전략입니다. 윗글은요. 땡땡방송 한국사전 제작부의 간송 전영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요. 약간 되게 부자이셨습니다. 부자이셨는데 그냥 그 돈을 허투루 쓰신 게 아니라 외국으로 반출되고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렇게 외국으로 반출된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것을 어때요? 사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헐값으로 사온 것이 아니라 더 값을 쳐주고 그 가치를 인정한 다음에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놀랐다라는 표현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윗글에 사용한 글쓰기 전략은요. 위에를 딱 봤더니 전영필이 오세창을 만났을 때부터 40살 나이가 차이가 났고요. 오세창의 막내 아들 오일용 씨는요.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 인물의 증인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세창 막내 아들 오일용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25번 볼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일생을 건 싸움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 문화유산을 다시 수집하셨고요. 문화유산을 통한 미술사도 연구하셨습니다. 후손에게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어때요? 우리 것들을 지키려고 조력하셨다라는 거, 그게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조금은 특별한 나라사랑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네요. 외국의 문화재 보호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2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가 문법에는 해당이 되지만, 큰 틀에서 문법에 해당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떠한 방식이라던가 공식에 해당하는 문제는 1번부터 약 5번 문제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였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발음법이니까 평상시에 발음하는 것만 좀 입으로 항상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런 것들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8, 9, 10번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향가와 향찰에 대한 거, 신라시대에 대한 내용 꼭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다면 충분히 고민하셨다면 해석하고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문제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준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